자, 예쁘다고 해서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면 인테리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각자 본인의 집에 어울리는 가구 마감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인테리어 하는데 훨씬 도움 되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정마트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요즘 대세인 무몰딩과 무서라운딩 같은 마감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 지난 영상이었던 예쁜 주방 설계하는 법칙의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는 주방 담당자에게 거의 모든 걸 맡겼다면 요즘에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방에 대한 디자인은 물론이고요. 마감 하나하나까지도 소비자분들의 니즈가 정말 다양한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 그리고 나에게 맞는 주방 가구 마감하는 여러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방 마감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주방 담당자의 스타일이나 경험에 따라 정말 많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두꺼운 마감재보단 얇은 마감재가 예쁘고요. 또 얇은 두께의 마감보다 아예 없는 마감이 훨씬 깔끔하겠죠. 또 상부 띄움 시공과 무서라운딩 시공은 완전 다른 방법인데다가 무서라운딩 시공을 하면 안 되는 집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들에 대해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마감재 두께에 따른 느낌을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미지로 설명을 간단히 드리긴 할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방에 가셔서 상부장과 천장이 맞닿는 그 사이 공간의 마감재 두께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인터넷에서 가장 최근에 올라온 주방 인테리어 사진을 보면 확연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미지를 보면서 바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주방 가구에는 기준 높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준 높이보다 높게 시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고려해야 할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현장은 천고 2400에 리바트 기준 높이인 2212mm 높이에 시공된 모습인데요. 일반 아파트 천고가 2300인데 그것보다 10cm나 높은 데다가 기준 높이로 시공을 했으니 마감재 두께가 약 18cm, 성인 남성 약 한 뼘 정도로 시공된 모습인데요. 사실 상부장만 있는 경우에는 상부장 자체를 높여서 시공하면 되는데 우측에 있는 것처럼 키 큰 장이나 냉장고장이 있다면 비규격 생산을 해야 된답니다. 자, 물론 브랜드 주방 기준이고요. 아무래도 비규격 생산에 대한 예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규격으로 진행하였는데 게다가 발샘플 인테리어다 보니 예산이나 공정에 가장 알맞게 진행되고 고객님 또한 굉장히 만족을 하셨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쉬운 현장이었답니다. 자, 다음 사진은 일반적인 아파트 천장고인 2300에 리바트 기준 높이로 설치된 주방 모습인데요. 바로 직전에 보여드렸던 현장은 천장고가 2400이라는 특이한 케이스였고요.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셨던 마감재 크기일 거예요. 깔끔하고 무난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감재를 정말 얇게 진행한 현장인데요. 주방 다리빨 자체를 약 3cm나 높였기 때문에 마감재 역시 그만큼 줄어들었고 앞서 보셨던 현장들과 같이 전체 정규격으로 진행한 현장들이랍니다. 확실히 마감재가 얇을수록 세련된 주방으로 보이는 미적 효과가 있는 것 같죠? 자, 마감재 크기에 따른 느낌을 봤는데요. 자, 확실한 건 마감재가 클수록 투박해 보이고 마감재가 얇을수록 세련돼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사소한 마감재라 해도 어떻게 마감하느냐에 따라 주방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진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상부 띄움 시공을 했을 때 느낌을 보려고 하는데요. 상부 띄움 시공은 보통 플랩장이나 혹은 낮은 상부장을 쓸 경우 추천드리는데 하지만 어설프게 띄었다가는 이도저도 아닌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상부 띄움 시공을 하실 예정이라면 과감하게 띄우시길 바랍니다. 자, 두 가지 이미지로 한번 보실까요? 자, 우선 제가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현장들은 다 제 블로그에 소개해놨으니까 더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에 골뱅이 정바트 검색하시고 블로그에서 참고해주세요. 자, 첫 번째 현장은 목동 현장인데요. 지금처럼 상부 플랩장으로 답답하지 않고 개방감 있는 그리고 세련된 주방으로 설계를 해드렸답니다. 자, 20평대 주방이지만 깔끔하게 설계해드렸고요. 제가 이 똑같은 현장을 가지고 여러가지 디자인 제안을 한 영상도 있으니까 20평대 작은 주방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디자인 해보세요. 자, 우측 위에 네임카드 참고해주세요. 자, 두 번째 현장은 판교 현장인데요. 낮은 상부장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상부를 띄워줬답니다. 자, 그리고 후드 자바라 설비는 노출되지 않게 박스를 짜드렸고요. 지금 정도의 띄움 시공은 약 25cm, 약 250mm 정도 띄움 시공을 했답니다. 자, 이렇게 상부 띄움 시공을 할 때에는 상부 플랩장으로 할지 낮은 상부장으로 할지 고려해야 하는데요. 꽉 찬 느낌과 수납이 중요하다면 낮은 상부장을 선택하시고 조금 더 세련되고 개방감 있는 디자인을 원한다면 플랩장을 추천드립니다.
자, 덤으로 세 번째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 비규격 생산으로 2단 플랩장과 가운데 오픈 선반으로 포인트를 준 현장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 현장도 역시 상부 띄움 시공을 한 현장이랍니다. 자, 이미지 가장 우측에 있는 베이지 컬러의 무 서라운딩 시공을 한 키 큰 장과 상부 띄움 시공을 한 주방 디자인의 마감의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시죠. 무 서라운딩도 무 서라운딩이지만 상부 띄움 시공으로 이렇게 개방감을 주는 것도 예쁜데요. 자, 다음으로는 요즘에 가장 핫한 무 서라운딩 시공인데요. 인테리어에서도 깔끔한 무몰딩 시공이 엄청 유행하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구업계에서도 무몰딩과 비슷한 무 서라운딩 시공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견적이 문제겠죠. 인테리어 무몰딩 시공도 그렇고 브랜드 가구의 무 서라운딩 시공도 그렇고 견적이 생각보다 많이 오른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견적을 조금이라도 더 세이브할지 알아보면서 자, 무 서라운딩 시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장은 상부장 자체 기준 높이만 높여서 시공했는데요. 기준 높이만 올렸기 때문에 추가되는 예산 부담 없이 시공한 현장이랍니다. 자, 두 번째 현장 역시 정규격으로 시공된 현장인데요. 하지만 이 현장은 냉장고 앞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목공으로 주방 상부 일부분만 내렸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무서라운딩 시공이 완성됐죠. 자, 이 현장은 무서라운딩 시공은 아니고요.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현장처럼 주방 일부분만 이렇게 목공으로 짜서 매입 조명과 T5 조명으로 포인트를 준 현장인데요. 이 목공 작업의 장점으로는 조명과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후드 자바라 위치를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어서 훨씬 깔끔하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앞서 보여드렸던 현장들은 상부장을 가지고 무서라운딩 시공하는 법을 소개해드렸다면 이번 현장은 키 큰 장들로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무서라운딩 시공이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키 큰 장으로만 채워진 현장에서 그 디자인이 훨씬 돋보인답니다. 이런 키 큰 장들은 무서라운딩 시공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브랜드 주방 기준으로 우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키 큰 장은 그 자체의 단가가 높기 때문에 비규격 생산을 한다면 정말 부담스러운 예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방법으로는 키 큰 장 전체를 비규격하면서까지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주방 키 큰 장은 대부분 상 하부장으로 나눠져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도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키 큰 장의 상부 도어만 비규격으로 생산을 해서 높이를 올려주고요. 그리고 도어와 1대1이던 서라운딩 시공을 몸통과 1대1로 시공을 하는 마이너스 시공을 해주면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무서라운딩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로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이미지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이미지는 키 큰 장이나 상부장을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미지인데요. 일반적인 서라운딩은 지금처럼 도어와 1대1로 시공을 하는데요. 마이너스 서라운딩 시공법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도어만 비규격으로 높였을 때 쓰는 방법이랍니다. 자, 이미지 보시면 도어 뒤로 서라운딩을 밀어서 몸통과 1대1로 시공을 하는 이 시공법을 보고 마이너스 서라운딩 시공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미니멀 주방을 위한 상부장 없는 디자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는 설계랍니다. 최근 몇 년 전에 미니멀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주방에서도 미니멀한 디자인이 유행한 적이 반짝 있었는데요. 자, 그런 디자인이 한국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요즘에는 주방 가전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밥솥은 물론이고요. 식기세척기, 콤비오븐, 커피메이커, 토스트기, 블렌더, 에어프라이어, 자, 이렇게만 놔도 20, 30평대 주방은 가득 찬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또 그릇이나 접시 같은 식기류나 후라이팬, 냄비돌도 들어가야겠죠. 저 집주방이 사무실 탕비실도 아니고 주방이 정말 커서 아일랜드 수납장, 키 큰 장, 가전소물장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물론 예쁘겠지만 1, 2년 살고 또 리모델링 할 것도 아니고 최소 10년은 써야 될 텐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디자인만 지켜주면서 실용적인 것들을 챙겨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상부장이 단 한 칸도 없는 미니멀 주방의 디자인을 할 예정이라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감하는 방법 4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